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은 eGNS on Electric Zoned Namespace for Commodity GNS SSD라는 논문입니다. OSDI 2023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에서 SSD랑 GNS SSD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 GNS SSD의 성능 특성을 살펴보고 논문에서 제시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현인 eGNS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eGNS를 이용하여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SSD의 아키텍처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논문에서 필요한 내용들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드 플래시는 블럭이라는 단위로 이레이즈를 수행하고 페이지라는 더 작은 단위로 라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랜드 플래시는 이 인플레이스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로지컬 블럭 어드레스와 피지컬 블럭 어드레스를 매핑하는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랜드 블럭 내에 인밸리드한 데이터를 지워주고 밸리드한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주는 가비지 컬렉션 동작이 필요하고, 이 랜드에는 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다이에는 여러 블럭들이 구성되어 있고 각 다이는 따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서 다이별로 인터널 패러리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SSD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먼저 로지컬 블럭 어드레스와 피지컬 블럭 어드레스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D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4K 매핑을 지원하는 4TB SSD의 경우 L2P 매핑에만 4GB 정도의 D램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스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낸드 플래시의 특성으로 인해서 내부에서 가비지 컬렉션 작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의 수명도 한정되어 있어서 웨어 레벨링과 같은 내부 동작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부 동작들은 와프 문제나 외부 성능의 저하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가상화 환경 같은 곳에서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여러 테넌트 간의 퍼포먼스 아이솔레이션 메커니즘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 SSD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GNS SSD입니다. GNS SSD는 존드 네임스페이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동작하게 되고, GNS SSD는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여러 개의 픽스드 사이즈의 존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존들은 반드시 시퀀셜한 순서로 ABA가 쓰여야 하고, 이미 사용된 존을 다시 쓰기 전에는 반드시 리셋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스에서 수행하던 가비지 컬렉션 동작을 호스트에서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GNS는 콜스 그레인드한 매핑을 제공할 수 있고, 그로 인해 D램 사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비지 컬렉션과 같은 동작을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옮겼기 때문에 디바이스 내의 와프를 감소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각 존별로 아이솔레이티드된 I/O 밴드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각 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존은 일단 6개의 스테이트, empty, open, closed, full, read only, offline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스테이트 변화가 진행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오픈이랑 클로즈는 액티브 상태라고 불리는데, 액티브 상태인 존은 호스트에서 언제든지 라이트를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디바이스에서는 액티브 스테이트인 존에 대한 리소스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액티브 스테이트인 존들은 서든 파워 오프 페일이 발생하더라도 데이터를 보장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디바이스에서는 맥스 액티브 존 개수를 제한하여 이를 보장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존 안에서는 데이터가 시퀀셜하게 쓰여야 하고 랜덤 라이트는 허용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디바이스에서 로우하게 제공하는 하나의 존을 피지컬 존이라고 부릅니다. 피지컬 존은 디바이스에서 할당하는 가장 최소 단위의 존으로 보통 하나 이상의 낸드 블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스트에서는 이 피지컬 존들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개로 묶어서 하나의 로지컬 존이라는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내부에서 제공하는 피지컬 존의 크기에 따라서 GNS SSD를 두 가지 종류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스몰 존 GNS는 각 피지컬 존을 작은 크기로 제공하는 GNS SSD입니다. 스몰 존은 보통 하나의 다이에
하나 이상의 낸드 블럭으로 구성된 형태를 많이 띱니다. 스몰 존 GNS는 보통 이제 좋은 플렉서빌리티를 제공하고 더 많은 액티브 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라지 존 GNS는 큰 크기의 피지컬 존을 제공하는 GNS이고, 라지 존은 보통 이제 하나의 존이 여러 다이의 여러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서 사이즈 자체가 매우 크게 됩니다. 라지 존은 이미 디바이스 내에서 여러 다이의 스트라이핑 대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높은 성능을 내기는 쉽지만, 반면에 액티브 존 개수가 적어서 테넌트가 적은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유리한 형태의 GNS SSD입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상용화되어 있는 GNS SSD의 성능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표와 같은 스펙의 GNS SSD를 사용했고, 존 사이즈는 96MB로 스몰 존 GNS SSD로 분류되는 형태의 디바이스입니다. SPDK 위에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로지컬 존을 구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자들은 먼저 존 스트라이프와 관련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존 스트라이프라는 것은 라지 사이즈 IO에서 최적의 성능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 개의 피지컬 존의 IO를 흩뿌려서 동시에 IO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스트라이프 사이즈와 스트라이프 위드스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스트라이프 사이즈는 하나의 존에 들어가는 IO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프 위드스는 동시에 사용되는 피지컬 존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저자들은 먼저 최적의 스트라이프 사이즈를 찾기 위해서 하나의 피지컬 존의 시퀀셜 리드를 여러 사이즈로 진행을 하였고, 에버리지 레이턴시와 39 레이턴시 그리고 밴드위스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이 아래의 표와 같고, 이 표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4K, 8K, 16K까지는 레이턴시가 천천히 증가하는데, 이제 16K부터는 IO 사이즈에 비례해서 레이턴시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저자들은 16K보다 큰 스트라이프 사이즈는 동일한 다이에 여러 번 리드가 들어가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그래서 최적의 스트라이프 사이즈를 16K 바이트라고 16K 바이트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이 16K 바이트는 이제 낸드 오퍼레이션 하나의 유닛 사이즈와 동일할 것이라고 논문의 저자들은 추측했습니다. 다음은 여러 존에서 스트라이프 사이즈와 스트라이프 위드스를 변경해가며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지컬 존을 구성하는 피지컬 존의 개수를 변경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스트라이프 사이즈 측면에서는 방금 보신 싱글 존 실험과 동일하게 16K 바이트가 최적의 스트라이프 사이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프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피지컬 존의 개수를 늘릴수록 맥스 밴드위스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존의 개수, 즉 스트라이프 위드스가 디바이스의 최대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백그라운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디바이스의 액티브 리소스 개수에는 제약이 있는데,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액티브 리소스를 모두 가져가서 사용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간의 컨커런시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의 저자들은 액티브 존의 전체 개수와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을 기반으로 어댑티브하게 존 스트라이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 얼로케이션과 플레이스먼트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먼저 디바이스의 최대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최대의 IO 패러리즘을 사용할 수 있을 환경을 구축하고 이때의 성능을 측정한 것이 이 왼쪽 그래프와 같습니다. 피지컬 존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리드와 라이트의 성능을 측정하였는데, 먼저 이 세모 표시로 된 2MB QD 리드 워크로드의 경우 20개의 피지컬 존에서의 성능이 세추에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PCI 젠3 맥스 성능인 3200이 측정이 된 것이고, PCI 바틀렉으로 인해서 이 정도 성능까지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X 표시와 동그라미 네모의 경우 그래프에선 나와 있지 않지만 40에서 80개 정도의 피지컬 존 사이에서 성능이 세추에이션 된다고 논문의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저자들은 다이가 오버랩되지 않고 피지컬 존들이 잘 배치되면은 디바이스의 가장 이상적인 최대 성능을 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리드와 라이트에 사용되는 피지컬 존들을 일부러 오버래핑, 그러니까 서로 같은 다이에 오버래핑이 되도록 피지컬 존들을 할당하여 실험을 진행한 그래프입니다. 로지컬 존은 16개의 피지컬 존으로 구성을 하였고 16개의 존 중에 8개, 4개, 2개를 같은 다이에 같은 채널에 오버래핑하여 공유했을 때 성능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4개가 오버래핑 됐을 때가 2개가 오버래핑 됐을 때의 성능이 절반 정도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8개가 오버래핑 되면 4개의 오버래핑 됐을 때보다 성능이 절반 정도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로지컬 존이 잘못된 피지컬 존을 할당하여 같은 채널이나 다이를 오버래핑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IO 패러럴리즘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디바이스의 맥스 성능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스트는 로지컬 존이 오버래핑 없이 적절한 피지컬 존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논문의 저자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호스트는 피지컬 존이 어떤 채널이나 어떤 다이에 매핑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보를 디바이스 내부의 정보 없이 호스트가 추측해서 이 정보를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믹스드 성능에서의 평가입니다. 먼저 GNS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내부 동작이 없어서 리드와 라이트가 섞여도 기존의 SSD처럼 레이턴시가 튀는 현상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회색 계통의 그래프가 일반 SSD에서의 성능이고 빨간색 계통이 GNS SSD에서의 성능인데 SSD의 라이트 성능을 늘려가면서 리드의 레이턴시를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이 GNS SSD 내부에서는 내부 동작이 없기 때문에 라이트 밴드위스를 증가시켜도 리드 레이턴시가 크게 튀는 현상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제스천 환경에서의 실험입니다. 먼저 리드 컨제스천의 경우 하나의 존은 QD8, 2개의 피지컬 존을 가진 로지컬 존을 구성을 하여서 128K 리드를 수행하였고 존 B는 QD2, 8개의 피지컬 존을 가진 로지컬 존을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발생하기 전에 비해서 컨제스천이 발생하게 될 경우 존 B의 성능이 매우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존 B의 성능이 더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존 A의 경우 QD8로 던지고 있고 존 B는 QD2로 던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QD로 집어넣은 존 A의 성능이 더 높고 존 B의 성능은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라이트를 컨제스천 시켰을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GNS SSD는 내부 동작이 없어서 내부 동작으로 인하여 리드나 라이트의 레이턴시가 튀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GNS SSD에서 여러 리드나 라이트를 동시에 수행했을 때 레이턴시가 튀면은 그것은 다이 콜리전이 발생했다고 호스트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논문의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컨제스천이 발생했을 때 여러 IO들 간의 페어니스를 위해서 컨제스천을 회피하는 스킴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GNS SSD는 기존 SSD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현재 GNS 인터페이스는 스태틱하고 인플렉서블한 단점을 가지고 있음을 논문에선 지적합니다. 그리고 앞선 실험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의 저자들은 GNS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GNS SSD의 최대 성능은 액티브 존이 할당되고 그 액티브 존들이 초기화된 이후에는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피지컬 존이 할당되는 시점에 그 존의 다이의 위치나 스트라이프 설정들이 고정돼 버리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서 런타임 중에 어플리케이션의 워크로드가 바뀌거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다른 존들과의 간섭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성능을 유연하게 바꿀 수 없음을 말합니다. 바꿀 수 없음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치더라도
갑자기 발생하는 다른 어플리케이션, 다른 테넌트들이 어떤 존을 사용하는지의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디바이스의 최대 성능을 내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맞춰서 리드라이트 블럭 크기나 리드라이트의 분포, IO 컨커런시 등을 미리 파악하고 구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일반적인 개발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발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고, 만약 그런 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리소스 자체가 워스트 케이스에 맞춰서 개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비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측 하단에 있는 그래프가 실제로 락스DB에서 라이트 워크로드를 돌렸을 때 사용되는 로지컬 존의 개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지금 설정에서는 최대 16개의 로지컬 존을 액티브 리소스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락스DB가 사용하는 액티브 존은 8개 이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2FS와 같이 GNS SSD를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의 경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액티브 존을 사용한다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각 존과 다이의 연관관계를 서로 알 수 없고 서로 다른 테넌트 간의 일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퍼포먼스 아이솔레이션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앞서 설명드린 GNS 성능 특성을 잘 반영하고 방금 말씀드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eGNS라는 엘라스틱 존드 인터페이스를 제안합니다. eGNS는 NVMe 드라이버 위에 존재하고 로우 블럭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eGNS에서 제공하는 V존 인터페이스를 통해 앞서 말했던 문제점들을 어댑티브니스나 어플리케이션에 따른 유연함 그리고 테넌트 어웨어니스를 제공하여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eGNS의 구성은 크게 존 아비터와 존 IO 스케줄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존 아비터는 하드웨어 어브스트랙션 레이어로 디바이스의 피지컬 정보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구성 정보를 추측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존들이 서로 같은 다이에 오버래핑 되는 것을 회피하면서 존들을 할당할 수 있게 해주고, 동적으로 하드웨어의 리소스를 스케일하거나 IO 설정들을 바꾸는 기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 IO 스케줄러는 딜레이 베이스드 컨제스션 컨트롤을 이용해서 리드 리퀘스트들을 관리하고 토큰 기반의 라이트 리퀘스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어브스트랙션 레이어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세 가지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 로컬리티를 추측하고 이런 정보를 다른 모듈들에게 제공해서 존 얼로케이션과 IO 스케줄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드웨어 어브스트랙션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맥스 액티브 존과 피지컬 랜드 페이지 사이즈 그리고 피지컬 존 크기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디바이스의 섀도우 부분을 추측하여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맥스 액티브 존의 개수는 디바이스 다이 개수의 배수임을 이용해서 다이의 개수를 추측하고 랜드 피지컬 페이지 사이즈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스트라이프 사이즈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지컬 존 사이즈는 로지컬 존을 어떻게 구성할지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시리얼 존 얼로케이터는 스트라이프 그룹이라는 피지컬 존들을 묶어서 관리하는 단위로 존을 이제 할당하게 됩니다. 시리얼 존 얼로케이터는 스트라이프 그룹 간에 다이 콜리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지컬 존들을 구성하고 서로 다른 스트라이프 그룹 간에도 최대한 다이 콜리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존을 할당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다 베스트 에포트로 진행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다이 콜리전이 발생은 할 수 있지만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스트라이프 그룹을 할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GNS는 로지컬 존을 V존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관리를 하게 됩니다. V존은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로지컬 존과 동일하게 고정된 여러 개의 피지컬 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로지컬 존과 V존의 차이점은 V존은 피지컬 존들을 방금 설명드린 스트라이프 그룹 단위로 할당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각 스트라이프 그룹은 처음 존이 오픈되거나 이전 스트라이프 그룹이 모두 쓰여졌을 때 새로 할당받게 되고 스트라이프와 관련된 설정들은 하드웨어 리소스와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맞게 동적으로 계속 변경되게 됩니다.
각 스트라이프 그룹에 할당되는 피지컬 존의 개수는 뒤에서 설명드릴 로컬 오버드라이브 메커니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EGNS는 하나의 디바이스를 여러 개의 네임스페이스로 나누어 관리하게 되는데 각 네임스페이스별로 비지 상태이거나 아이들 상태임을 확인해서 메모리 가상화에서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인 발루닝 기능을 이용해서 아이들 상태인 네임스페이스에서 피지컬 존들을 빌려와서 성능 향상을 가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뒤에서 설명드릴 글로벌 오버드라이브 메커니즘을 통해 사용되게 됩니다. EGNS에서 리소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지컬 액티브 존을 이센셜과 스페어라는 것으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센셜은 SSD의 라이트 성능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피지컬 존의 개수만큼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EGNS는 멀티 테넌트 환경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밴드위스를 최대한 잘 분배할 수 있도록 EGNS 이센셜 존을 최소한으로 할당하게 되는데 EGNS에서 제공하는 최대 이센셜 존의 개수를 N-이센셜, 관리하고 있는 네임스페이스의 개수를 NNS, 그리고 최대 액티브 로지컬 존의 리소스 개수를 MAR 로지컬이라고 할 때 새로운 스트라이프 그룹을 할당하게 되면은 이 GNS는 이 식만큼의 개수의 이센셜 존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센셜 존으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존들은 다 스페어 존으로 분류를 하는데 논문에서 사용한 DNS SSD의 예시를 들어보면 이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먼저 이 논문에서 실험에서 사용한 존은 총 4개의 네임스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맥스 액티브 피지컬 존은 256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네임스페이스별로 64개의 액티브 존을 가지고 있고 다이는 128개로 구성되어 있는 SSD여서 각 네임스페이스별로는 32개의 다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센셜 리소스는 각 네임스페이스별로 32개씩 있게 되고 나머지 32개는 스페어로 분류됩니다. 로컬 오버드라이브를 통해서 스트라이프 그룹 내 존 할당 과정을 보면은 먼저 V존에서 새로운 스트라이프 그룹을 할당받게 되면은 이제 최소한의 이센셜 존을 할당하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예시에서는 32개의 이센셜 존이 있는데 맥스 액티브 리소스로 맥스 액티브 존이 16개라서 처음엔 이제 2개의 이센셜 존을 스트라이프 그룹에 할당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액티브 존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남아있는 스페어 존들을 액티브 존 개수만큼 나눈 만큼 추가적으로 더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오버드라이브는 EGNS가 할당한 네임스페이스별로 최근에 라이트가 없는 네임스페이스에서 스페어를 빌려와서 그 라이트가 비지한 네임스페이스에서 스페어 존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최대 성능을 어댑티브하고 플렉서블하게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EGNS에서 제공하는 존 IO 스케줄러입니다. 존 IO 스케줄러는 V존 간의 동등한 리드 라이트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장치의 유틸리제이션을 극대화하고 다른 리퀘스트들이 교차되어 들어왔을 때 불필요한 헤드 오브 라인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제공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컨제스천 어보이드 리드 스케줄러와 캐시 어웨어 라이트 어드미션 컨트롤입니다. 컨제스천 어보이드 리드 스케줄러는 일반적으로 이제 TCP에서 많이 사용하는 컨제스천 윈도우 개념을 도입해서 컨제스천 윈도우를 1부터 4 곱하기 스트라이브 위드스까지 조정해 가면서 현재 디바이스의 아웃스탠딩한 IO 개수를 조정하는 스킴을 제공합니다. 아까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디바이스에서 레이턴시가 튀는 현상이 발생하면 그것은 다이 콜리전이 발생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존 IO 스케줄러가 IO의 레이턴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레이턴시가 튀는 현상이 발생하면 컨제스천 윈도우를 줄여서 아웃스탠딩한 IO 개수를 줄이고 레이턴시가 안 튀면 다시 컨제스천 윈도우를 늘려서 아웃스탠딩한 IO 개수를 다시 늘려주는 방식으로 레이턴시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캐시 어웨어 라이트 어드미션 컨트롤은 디바이스 전체에서 디바이스 내부의 라이트 버퍼를 공유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디바이스 전체에서 관리되게 되고 각 V존들의 전체 평균 라이트 레이턴시를 계산해서 이 평균 레이턴시를 기반으로 토큰을 제공하여 페어니스한 라이트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제안한 EGNS의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실험입니다. 실험에서 사용한 디바이스는 아래와 같고 V존 설정은 아까 예시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아깝게 너무 안 보여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총 액티브 존은 256개를 가지고 있고 총 4개의 네임스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네임스페이스에는 64개의 액티브 존이 있고 그 중에서 32개가 이제 이센셜 리소스, 나머지 32개가 스페어 리소스로 분류가 되게 되고 이 EGNS에서의 설정은 지금 액티브 V존을 총 최대 16개만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처음에 스트라이프 사이즈는 32 나누기 16인 이만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로지컬 존은 16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라이프 그룹은 최대 16개까지 늘어날 수 있고 이 나머지 14개는 스페어 리소스에서 가져와서 16개로 구성하여 스트라이프 그룹이 구성되게 됩니다. 먼저 로컬 오버드라이브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먼저 4개의 액티브 존에서 진행한 실험을 살펴보면 EGNS의 V존의 성능이 스태틱한 존에 대비해서 2배 정도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로지컬 스태틱 존의 설정의 경우 최대 16개의 스트라이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이 EGNS에서의 V존의 경우 처음에는 이거 2개의 이센셜 피지컬 존을 각각 V존이 가지고 있다가 이게 최대 8개까지 늘어나면서 최대 32개의 피지컬 존을 한 번에 스트라이프 그룹으로 묶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 존이 사용하는 16개의 피지컬 존의 2배 정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성능이 2배 정도 더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8개 액티브 존과 16개 액티브 존의 경우 V존의 경우에도 32개의 피지컬 존, 64개의 피지컬 존만 사용할 수 있고 스태틱 존도 마찬가지로 32개, 64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성능이 동등 수준으로 나왔다고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오버드라이브 성능입니다. 4개의 네임스페이스에서 진행을 하였고 네임스페이스 4번의 경우 100초간 라이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나머지 네임스페이스들은 30초에서 80초 동안 라이트를 잠시 멈췄다가 다시 라이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두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른 네임스페이스에서 라이트가 멈췄을 경우 NS 네임스페이스 4에서 글로벌 오버드라이브 로직이 시작되어서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스페어 액티브 존들을 빌려와서 성능이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네임스페이스 존들의 라이트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다시 빌려왔던 존들을 반납하면서 다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존 아이오 페어니스를 확인한 실험입니다. 가장 왼쪽의 실험은 128kb 시퀀셜 리드를 동일한 다이에 위치한 존들에서 실험을 한 실험이고 시나리오 1의 경우 이런 설정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컨제스천 컨트롤을 끈 실험에서는 존 B가 QD가 높아서 대부분의 밴드위스를 다 가져간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컨제스천 컨트롤을 켜고 진행하면은 존 A와 존 B의 성능이 거의 동등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존 A의 IO 사이즈를 16KB, 존 B의 IO 사이즈를 8K로 바꿔서 QD1으로 진행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컨제스천 컨트롤 기능을 켰을 때 두 성능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의 경우 존 A의 컨제스천을 조금 줄인 실험이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성능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다음은 가운데 그림은 라이트 컨제스천을 실험한 그래프입니다. 존 A와 존 B의 설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존 A의 경우 5ms의 인터벌을 주고 천천히 라이트를 하고 존 B는 비지하게 라이트를 하는 실험입니다. 마찬가지로 스케줄러 기능을 켰을 때 존 A의 성능이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시나리오 2와 3은 인터벌을 아예 없앤 실험이고
이때에도 역시 액티브 이 IO 스케줄 기능을 켰을 때 더 좋은 성능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드와 라이트를 섞어서 진행했을 때 스케줄러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가장 오른쪽의 그림입니다. EGNS의 스케줄링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거의 대부분의 레이턴시를 리드 워크로드가 들어오는 존 A가 가져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스케줄러 기능을 하나씩 키면서 점점 성능이 고르게 맞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스케줄링 기능이 켜졌을 때 존 A, B, C의 각각의 최대 성능은 71.6%, 57.5%, 70.1%를 달성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냈다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락스DB나 YCSDB DB벤치에서 리얼월드 워크로드를 실험한 결과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확인해 주시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스태틱한 로지컬 존을 사용했을 때보다 테일 레이턴시 및 페어니스한 밴드위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논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상용 GNS의 특성에 대한 깊은 연구를 진행하였고 성능에 대한 다양한 특성들과 관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트랜스페런트한 플렉서블 인터페이스인 V존을 제공하는 EGNS를 제안하였고 다양한 실험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